안녕하십니까. 더미래투자연구소 안봉구 팀장입니다. 2024년 8월 8일 목요일 공개 주식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한 두 주 잠깐 쉬고 있었어요. 시장은 좀 관망하면서. 어, 자, 오늘 방송 주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번 주에 블랙 문데이 월요일 깜짝 많이 놀랐을 거예요. 예. 생각지 못한 여러 악재가 한 번에 모이다 보니까 시장이 좀 급락을 했었는데 뭐 어쨌든 뭐 좀 과도한 급락이라고는 할 수는 있겠죠. 프로그램 매매까지 집중되면서 그렇게 좀 과락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단기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이게 좀 가볍게 좀 보려는 시장 분위기가 좀 되고 있어요. 참, 사람 투자 의견마다 나름인데, 예.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 전략 구상을 여러분과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 개 파트로 나누어서 오늘 시장을 얘기해 드릴 텐데요. 음, 역시 저는 그렇습니다. 자, 안 팀장이 방송하는 목적을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절대 여러분 단기에 뭔가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투자 수익을 추구해서 방송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먼저 선제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일정한 투자 조건을 좀 투자를 하겠다고 이제 좀 규모가 좀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근데 오늘 방송은 좀 단기로도 좀 많이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그러면 좀 변화가 어떤 조짐이 나타날 것인가. 제가 방송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미국의 실적이 지금 7월 말 8월 초 매그니피센트 7의 주요 기업들 실적이 다 발표가 됐죠. 엔비디아는 좀 이제 며칠 후에 이제 발표가 되고 수치를 보서는 미국에는 기업의 실적들은 다 괜찮게 나왔어요. 그나마. 뭐 썩 좋다는 거는 아니고. 근데 시장은 지금 태도가 그런 거예요. 기대만큼 많이 안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나마 또 잘 나온 것이고 지금 그런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지금 사람들이 많이 놀라운 이제 태도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즉시 제가 과거의 경험 토대로 보면은 우리는 투자에 관련해서 이 수치가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 간에 뭐 썩 좋다 나쁘다 그런 것보다도 저는 초점을 이제 글로벌 투자자 심리를 제가 좀 초점을 둬서 좀 얘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는 고점 자리에서 지난번에 월요일 보시다시피 빅스 지수가 30 이상까지 막 이게 하루에 막 4, 50%씩 막 치고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 아마 눈여겨 보실 거예요. 저희도 빅스를 투자하고 있는데 하루 만에 우리는 레버리지를 해가지고 하루 만에 100%씩 오르고 막 그랬던 거예요. 참 재밌게 좀 대응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시장이 변동폭 확대될 때는 변동폭 지수로 좀 이렇게 좀 유의미하게 투자하셔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2배씩 평가해 주니까 하루에 막 100%씩 올라고 막 그런 게 뭐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걸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실적 발표는 괜찮게 나오는데 시장의 투자 심리는 아주 불안하다. 그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전문가들이 기업의 실적을 발표를 해서 이제 미국에 지금 이번 주에 보면은 제조 PMI 같은 거 보면은 50대 초반이죠. 역시 60에서 50까지 떨어지긴 하지만 또 50 이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안도감을 좀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미국 경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2022년도에 그때 모든 사람들이 2차전에 환장했을 때 여러분 이거 안 팀장 인정 안 해주면 안 되죠. 저는 한 반년 동안 계속 2차전지 팔라고 계속 강요만 했을 텐데 지금 어떻게 돼요? 1년 후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제가 당시에 여러분께 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냐 지금 시장의 캐파 보면은 여기까지 상승한 것은 상당히 지금 기록을 한 것인데 여기서 더 투자하면 더 이렇게 상승한 그런 큰 시장 환경이 조성돼야 하긴 하는데 미국을 제외한 모든 시장들이 지금 내수 침체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2차 시장이 안 좋을 걸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2차 전지는 그리고 더운데다가 뭐라 했었죠 제가 거기에는 뭡니까 히토류가 이게 구비되어 있잖아요. 사용할수록 비싸지고 그러니까 그게 조금 침체만 돼도 가격이 막 폭락해 버리잖아요. 가격이 폭락했다는 것은 수요가 줄었다는 뜻이고 수요가 줄었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을 못 받았다는 뜻이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앞으로 가면 2차 전지는 폭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때는
전문가 10명 중에서 9명은 2차 전지 막 사라고 할 때.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그게 그때 당시는 앞으로 2차 전지 좋아봤다 조금 더 좋아할 수가 있는데 가면 갈수록 더 이제 연착륙하거나 경착륙할 가능성이 너무나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주식이란 거는 주가라는 거는 미래 환경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지금 가격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것보다 앞으로 확장성이 얼마나 있냐. 확장성이 없으면은 그게 보합이나 하락한다는 거죠. 투자 심리가.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수치를 보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편안해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확장성을 이제 본다고 했을 때는 이 경제 지표가 점차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 경제는 지금 모든 미국의 재정의 투자로 이루어진 지금 보여주기식 지금 경제가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죠. 오케이. 그렇더라면은 지금까지 대선 이전에는 뭐 선거가 개입되어 있다 보니까 바이든이 바이든 정부에서 최근 한 1, 2년 동안 억수로 뭡니까? 국가 재정으로 경제를 돌리고 막 했었는데 그러면은 그렇다고 이제 그게 이제 고스란히 이제 물가를 올리고 이제 또 물가를 잡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다음 정권을 돌아갔을 때도 이게 무한대로 또 재정을 투입할 수 있겠느냐가 문제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한계가 부딪힌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제 금리 이제 통화 정책을 이제 통화 정책으로 이제 금리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광범하게 좀 길게 본다면 미국 경제는 더 올라가는 것보다 보합이나 하락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는데 초점이 있단 말이죠. 뭐 주식 좀 하신다는 분은 뭐 다 동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변동폭이 확대할 수가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얼마 전에 트럼프가 이제 피격 당하면서 그때 트럼프가 지지도가 확 오르면서요. 그때 트럼프가 JP 모건 다이먼 회장을 자기 재정부로 이제 세우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다이먼 회장도 그래요. 항상 계속 얘기했죠. 미국 경제는 앞으로 꼭 침체할 것이라고 한두 번 아니어서 줄곧 계속 얘기했어요. JP 모건에서. 근데 왜 경제 침체가 안 나타났냐? 거기 다들 궁금하시는데 근거죠. 그러니까 긴축을 해야 하는데 긴축의 폭을 훨씬 이렇게 좁혀갔죠. 그러니까 유동성을 계속 공급한 거예요. 어쨌든 대선 기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그래서 지금 한 1년 넘게 동안 주식시장 계속 오르고 했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면 그러면 2025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가 그거죠. 2025년 경제 상황이 이제 우리한테 줄 영향이 크다는 거죠. 뭐 투자하는 입장에서 무엇을 확정지어서 얘기하는 그것은 좀 불합리하고요. 그러니까 저도 2차 전지 얘기했던 것처럼 앞으로 환경을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경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할게요. 그냥 머리만 복잡하는 거죠. 보합은 불가능해요. 보합은. 그러니까 그냥 앞으로 연착륙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혹은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번에 경제 지표도 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표가 요즘에 계속 발표가 나왔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률이죠. 시험률. 이게 여러분 과거에 미국 경제 보면은 참 이게 시험률이 조금 살짝 상승하는데 확 올라가고 뭐 이런 태도가 많이 나타났죠. 이때는 뭡니까? 이제 코로나가 발생할 때고 이제 그러니까 추세가 한번 만들어지고 오르면은 갑자기 시험률이 높아지는 이게 4% 이상이 지금 올랐죠. 지금 평균에 지금 최근 1년 동안 보면은 항상 4% 이내에 있죠. 3.5에서 3.8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 달에 지난 6월 달부터 4%, 7월 달부터 4% 이제 돌파를 한 거예요. 이거 시험률이라는 거는요. 이게 한번 돌파하기 시작하면 꾸준히 이렇게 좀 상승하는 경향으로 해서 경제 침체가 좀 시작됐다는 좀 약간의 신호를 보여주는 거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와중에 지금 소비자 물가 전월 대비해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들어가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항상 지금까지는 지금 시장의 전체가 미국의 경제가 너무 과열해서 물가 지수나 좀 떨어지면 좋았을 텐데 지금 그런 게 그러니까 시험률이 높아지면 오기로 호재했었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시험률이 막 높아지고 물가도 하락하고 경제 침체 신호들이 조금씩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CPI도 60에서 50까지 막 떨어지고 제조업이 지금 모든 경제 침체 현상이 초기 현상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현상들이에요.
그럼 이게 현상 이걸 부딪히고 더 이렇게 또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경제를 지금 조용히 이게 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실 때는 그럴 환경이 대선 이후는 나타나기 힘들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9월 달에 도대체 0.25를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그 기정사실인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금리 인하하면 부동산 가격 오를 것이라는 게 허창군이 없는 사람들이 그게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그 부동산 사업자들이 예, 뭐 좀 그래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금리가 떨어진다 해서 부동산 오른다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가 보이는데 내수 침체의 과정 중에서 금리가 떨어지면 부동산은 더욱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인 집값이 왜 오르고 있냐? 역시 미국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부에서 계속 강제로 시장을 조작한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계속 이게 딱 90년대 일본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중국이 먼저 보여주고 있잖아요. 중국 부동산에 지금 2, 3년 그 부동산 위기가 폭발하고 나서 2, 3년 동안 집값이 막 폭락하고 있죠.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근데 참 뭐라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앞으로 그러니까 이거죠. 미국도 마찬가지란 거죠. 미국에 지금 보면 상호역 부동산이 얼마 전에 뉴스 하나 나온 거 봤죠. 물론 이게 미국의 상호역 부동산이 많이 폭락하는데 왜 경제에 영향이 안 미치냐? 그냥 우리나라 금융 구조가 좀 많이 달라서 그래요. 미국에는 그 부동산의 그 투자가 좀 분산되어 있는 그런 것이 그 이제 그 뭡니까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번에 그렇게 상호역 부동산이 하나 무너졌다고 해서 경제 바로 무너지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많은 그 금융 그 자산 운용사 미국의 상업 금융사 많이 투자했죠. 그러니까 쫄딱 망한 거죠 결론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예요. 투자라는 거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할 때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좋아질 환경이 되는지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투자나 사업이나 모든 것이 뭐가 개입되어 있다? 사람 심리라는 게 개입된 거예요. 뭐나 과열해지면 식기 마련이고 많이 식어지면 또 열기가 다시 오르기 마련이에요. 롤러코스터죠. 경제든 심리든 투자든 모든 것이 세상 만사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02년도 그때가 2003년도 들어가지고 전기차가 안 되니까 우리 수소차 투자합시다. 여러분 이 전기차 투자해서 많이 폭망해서 5년 이상은 몇 년 동안은 못 회복하지만 수소도 같이 떨어지겠지만 그 기간은 오히려 수소는 상승할 수 있다. 거기 2, 3년 후에 나타날 테니까 우리 지금 준비하자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고 2022년이 고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판단하기 쉬워요. 초기 성장 구간이 2, 3년이에요. 2, 3년. 거기 바짝 오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 구조 미국처럼 막 5년, 10년 이렇게 가지가 않아요. 경제 규모가 모델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런 걸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투자하실 때는 여러분 그 이제 확장성을 보여야 돼요. 기업이 이제 어떤 산업이든 어떤 그 이제 그 초기 상태가 어떤 산업이 신성장할 때는 처음에 매출이 막 처음부터 막 매출 붙이고 그런 거 없어요. 없어. 근데 지금 앞으로 생태계가 AI 생태계가 조성되면 됨에 따라서 앞으로 확장으로 이렇게 성장할 몇 개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매출이 앞으로 1인 내로 보여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매집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앞으로 시장에서 이제 뭡니까? 이제 상용화가 들어가면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폭발적으로 이제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었죠. 지금 AI 반도체 투자하는 거는 2, 3년 후로 받는 거 일찍이 발생하도록 1년 후가 된다고. 근데 왜 지금 준비하느냐? 그런 거죠. 우리가 만약에 2019년 다시 돌아갔을 때 생각해볼 때 테슬라가 금방 이제 전기차가 조금씩 팔면 정가량 하면서 그때 제 그 여의도 선배들 전기차 많이 안 팔 거려고 대다수였어요. 그 2, 3년 지나고 보면 전기차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2차 전지가 고고 행진을 해버렸죠. 이런 거죠. AI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엔비디아가 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NPO가 얼마 효력을 가질런지는 저도 무려 100% 장담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서버향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통신사들이 대주주 뭡니까 IT 기업들이 이제 갖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개별 온 디바이스에다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매출은 앞으로 온 디바이스가 중심이에요. 온 디바이스 중심이 좀 뭡니까 NPU죠, NPU. 그러니까 여러분 AI 반도체 대주주들이 다 IT 빅테크 기업들이에요. 그거 왜 그래요? 수직 계열화가 돼 있잖아요. 제품을 만들면 공급할 수가 있잖아요. 제일 유리한 게 SK그룹이죠. 왜? SK 하이닉스가 있으니까. 그 왜서 이번 합병이 중요한지 알겠죠? 저는 2년 후에 여러분이 대박 날 수 있는 걸 팁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한 배, 두 배, 세 배 주가 오른다면 이런 얘기 안 하겠죠. 오케이. 자, 이게 확정됐으면 그러면 우리는 뭘 결정하면 되냐면 언제 어떻게 사느냐가. 그러니까 앞으로 전망비 좋은 거는 알겠어. 그럼 뭐가? 매집 가격이 최대한 싸야 되죠. 그럼 언제 싸? 위기가 발생하면 싸는 거죠. 위기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예요. 만약에 현금화를 잘 해 두시가지고 진짜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그러면 여러분 로또 당첨된 거예요. 이번에 만약이라도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안티자 말대로 올해 3분기에 현금화 잘 해뒀어. 그러면 여러분 집 팔아서도 주식을 사야 돼요. 이번 금융위기가 한번 닥치고 시장이 이제 그러니까 한번 소화 매물이 다 정리되고 나서 이제 차세대 산업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4차 산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2, 3년 후에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산업이 성장하면 국내 취업률이 계속 떨어지겠죠. 왜? AI하고 이제 로봇이 사람의 노동력을 다 대체해버리니까. 여러분 대비하셔야 돼요. 대비하셔야 돼요. 물론 지금은 아직은 괜찮죠. 2, 3년 후에, 3년 내지 5년 후에 보자, 여러분. 어떻게 될 것이냐. 한 5년 전만 되더라도 아마 지금 직장 다니는 분들 3분의 1은 자기 직장을 다 떠나야 돼요. 100%. 그렇다면은 내가 직장을 다 이제 못 다니게 돼 있어. 이제 돈도 못 벌어. 그때 가서 어떻게 살 것입니까? 알바 될 거예요? 배달할까요? 자식이 두세 명인데? 본인이 직업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바보 되는 겁니다. 반드시 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을 떠나게 된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아하고 로봇 산업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상용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 기업들이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이 성장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되면은 그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TV에 나왔죠. 이런 기업들이 다 벤처 기업이에요. 매출이 없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제가 2020년 제일계 투자해서 7개월 만에 86% 수익 냈어요. 4천에 투자해서 38,000원에 팔았어요. 반은 아직도 갖고 있고. 예. 그러니까 JLK가 뭐냐면은 AI A로잖아요. 벤처 기업이에요. 매출도 없어요. 주가가 언제 많이 가느냐. 초기 형성할 때 사람들이 금방 이게 그 기술이 도입되면서 성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주목될 때 이때 주가가 가장 많이 가는 거예요. 초기. 제일 처음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언제 또 가느냐. 이게 기업이 이제 상용화될 때. 저는 JLK가 왜냐면 저희가 4만원에서 8천까지 떨어져. 그래도 저는 들고 있어요. 왜? 8천원 들어도 저도 수익이에요. 왜? 4천이 샀으니까 나는. 왜서 그러면 저는 이게 앞으로 그 미국의 FDA 지금 두 종류가 지금 FDA 통과됐잖아요. 아주 한 4, 5개 있어요. 통과하려고. 저는 JLK 기술이 앞으로 왜냐면은 우리나라 많은 기관들에서도 지분이 참여되어 있어요. 이 기술이 확실하게 다른 벤처처럼 사기치는 그게 아니라 확실히 상용화 된다고 저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면은 그럼 두 번째 타임에는 언제 가느냐? 이게 상용화 되면서 매출이 발생할 때 그때 한번 또 기록적인 성장이 더 나온다고요. 그게 한 2, 3년 걸려요. 그때 주가 또 얼마 할까요? 저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반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투자를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단타했던 사람이라면 가격으로 뭔가를 투자를 결정하려고 한다면 이런 투자 절대 못 합니다. 평생 투자해도 주식으로 돈 못 만집니다. 그러니까 높은 수익 내는 거 하고 매일마다 조금씩 수익 내는 거 이게 차이가 뭐예요? 비즈니스나 사업 환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높은 수익을 내가 장기 투자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금화 잘 해두시면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은 이제 이런 산업들이 된다는 거죠. 근데 바이오라고 봐버렸네. 근데요. 이거는 이제 여기 한번 쫙 이렇게 명문 제약은 지금 투자하셔도 돼요. 이거는 좀 이렇게 눌려 들어오면 5,000원 아래에서 눌리면 형성될 때. 이는 이슈화 되면서 또 제약 바이오는 경기 방어주를 역할을 하니까 단기로 이 9월, 10월 달에 변동폭 확대될 때 공약에 따라서 한번 쭉 치고 올라갈 때 단기로 해가지고 수익 조금 어느 정도 나면 챙기세요 그냥. 대선까지 쭉 끌고 가지 말고 봐도 됩니다. 자, 이거 하나 볼 수가 있겠고 마리화나 막 그런 것도 있는데 그냥 제약 바이오를 하세요.
더 이상 다른 거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제가 과거에 추천했던 종목들, 이게 일부는 이게 좀 시장 영향을 많이 받아서 좀 밑으로 하락한 경향이 있는데, 음, 저는 종목을 추천할 때 기업 실적을 좀 위주로 보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밖에 영향 여의치 않게 좀 떨어졌을 때는 만약에 손절 안 했더라면은 좀 갖고 있다가 분명히 시장이 혼란스러우면은 미국 대선 주자들이 경기에 또 대한 그런 뭐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 뭐 강한 또 드라이버를 한번 밀어줄 수가 있어요. 공약으로. 그러면 시장이 또 그때가 또 한 쭉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제일 마지막 단계는 민주주식이 변동폭이 커지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앞으로는 미국 대선에서 민주주식도 같이 움직여준다 하면은 그거는 100에 90% 이상 내년에는 시장이 안 좋다는 뜻이에요. 변동폭이 확대된다는 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팀은 다 어느 정도 투자 규모가 있어서 제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금액이 작게 하신다면은 되도록이면 좀 안정적으로 경기 방어 쪽으로 취하는 게 좋겠고 제가 그만 말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제 8월 15일 날에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오잖아요. 올해는 분명히 수출주들이 실적이 잘 나왔을 거예요. 그럴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뭐 푸드 같은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소주 같은 거. 실적이 분명히 잘 나왔을 겁니다. 제가 여기 올렸는데 세 개를 올렸어요. 이거는 이제 곧 다음 주에 들어가면 실적 발표가 되니까 단기로 좀 한번 접근해서 자 생물보안법도 제약 바이오입니다. 이것도 한번 투자해 보셔도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해 드렸었죠. 생물보안법하고 이제 또 같이 또 겹쳐 있으니까 중국을 저항하려는 그런 움직임. 자, 이 세 개 좀 한번 분기 실적에서 좀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참고해서 투자해 보시기 바라요. 다음 주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죠. 100에 90 이상 실적 잘 나왔을 거예요. 근데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100%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지금 워낙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이왕이면 투자하시겠다면 근데 발표하고 투자하면 없는 거예요. 발표하기 전에 매집해 두었다가 시장 발표 잘 나왔어. 주가 오르면은 이제 그때 알아서 어떻게 생각 안 오르면은 그냥 회수하면 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 뒀더라면은. 자, 항상 남 따라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주식이라는 거는 대중들 따라 하는 게 제일 어설픈 투자입니다. 기술적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최소한 가격 조정이 완전히 소화된 걸 세력들은 가격 조정이 완전히 소화된 것으로 통상 주가를 조작을 많이 합니다. 아니면 성장 주든가 이런 거. 어설프게 가격 조정 받고 있는 것을 계속 밑바닥 분할 매집하는 거는 그건 나중에 여러분 진짜 지옥 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투자하면 안 됩니다. 뭐가 그래요? 최근에 2차 전지하고 제약 바이오 안 팀장 말이 딱 맞잖아요 지금. 자기 고집 피우고 계속 사셨던 분은 지금 어떻게 돼? 시장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자, MSC. 분명히 실적이 잘 나왔을 겁니다. 한번 참조하시기 바라요. MSC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뭐 라면이고 뭐 이게 뭐 김밥이고 막 이런 거 많이 수출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그거 뭐라 하지? 이거 보고. 조미료, 조미식품. 조미식품 안에 이제 소스로 첨가물 우리나라 1위 기업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분명히 실적 엄청나게 잘 나왔을 거예요. 근데 실적 잘 나왔으면 주가 가주면은 땡큐고, 그거 뭐 이제 실적 관계로 가는 것이고, 안 가도 미래에 매집해 두었으면은 크게 손실날 일 없어요. 그때 조금 사두었을 때 회수하면 돼요. 기업 실적이 발표됐는데 좋은 실적 발표했는데 주가가 안 올랐다. 그럼 안 가겠다는 뜻이에요. 회수하면 되는 겁니다. 요즘 변동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디가 있냐면은, 혜택 제과. 이런 거. 좀 투자해 볼만 합니다. 리스크가 가장 낮아요. 이 실적 이제 발표 이제 뚜껑 열어가지고 확 치고 가버리면은 그건 실적 모멘텀으로 가는 것이고, 뭐 잘하면은 단기에 상가 두 방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의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실적 엄청 잘 나오죠. 근데 주가 안 간다. 그럼 안 가겠다는 뜻이에요. 회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이게 다음은 K컬처죠. K컬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세 가지를 얘기한데, 뭐 술, 과자, 식품 막 이런 게 달러가 강했기 때문에 이제 수출 품목들이 해외 매출이 이제 성장하면서 이런 그 매출이 발생하는 거예요. 무화. 무화 같은 경우는 소주 기업이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뭡니까? K 소주의 뭡니까? 과실주 같은 거 지금 해외가 상당히 인기랍니다. 실제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엄청나게 잘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 무화이라는 기업, 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던 있었죠. 그리고 김치, 대성홀딩스. 우리나라 김치 아니요, 대성홀딩스. 대성홀딩. 여기에서도 얘기 들고 여기서 얘기되고 지금 또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그렇죠? 김치. 우리나라 그 총각 김치 야내 버렸네요. 한 해 매출 절반이 다 야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하면은 또 김치도 후뚝 생각나잖아요. 분명히 실적 잘 나왔을 거예요. 그럼 여기 조정받는 이유는 뭐냐면 한동훈 테마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선 끝나고 나서 이 주가가 좀 조정받은 거예요. 실적 좋아지면. 근데 이게 크게 보면은 뭐 기술적 분석 중요하지 않는 위치는 꼭 봐야 되니까 가격 조정은 완성이 된 거예요. 전체 구조를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서는 크게 영향 없이 투자해 보셔도 되는 겁니다. 한번 참고하세요. 이게 뭐 블랙 문데 하다 보니까 여기 200 이상 아래로 쫙 내려왔는데 분명히 실적 잘 나왔을 거예요. 자, 이래 K컬처 해가지고 뭐 조민식 보면 엄청 라면이 많이 팔렸으니까 라면이 많이 팔리니까 여기에 뭐 여러 가지 K식품 그거 뭐 과자 그리고 뭐 아이스크림 같은 거 혜택 제과 그러니까 이게 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다 식품 인플레이션과 연관되어 있죠. 그러니까 K컬처와 연관되어 있고 이게 세네 가지 요인 때문에 이 매출이 확 오른 거예요. 이분이 분명히 실적 잘 나왔을 거예요. 미리 먼저 좀 베팅해 두었다가 실적 발표하면은, 예. 근데 안 갔다 하면은 회수하셔야 됩니다. 안 가겠다는 뜻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가 세 가지 전략을 구상해 드렸는데, 단기, 중기, 장기, 그리고 경기 방어, 이렇게 다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투자 경험이 없으시면은 주식시장 들어오지 마세요. 지금 주식 투자할 때가 아니에요. 괜히 어설프게 접근했다가 얼마 안 되는 돈 다 잃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나는 투자 경험이 있다. 그래도 뭐 좀 투자해보겠다고 생각 있으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이게 실적주를 접근하든가, 뭐 경기 방어주든가, 이거는 이제 자기 본인이 재량껏 접근해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어쨌든 내년의 환경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의 악재만 발생해도 시장이 크게 변하죠. 시장이 앞으로 변화가 나타난다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꼭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런 환경 중에서 이게 막 적극적으로 막 집중 투자한다는 거는 나중에 상당히 불리할 수가 있어요. 단기간은 뭐 좋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좀 길게 봤죠. 거시 쪽으로. 그걸 대비해서는 우리가 몇 개월 일찍 준비하는 게 난 맞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 이야기가 좀 제가 오랜만에 방송하면서 할 이야기도 많고 해가지고 이야기가 좀 많이 길어졌네요. 어차피 여러분 지금 방송에서 들으면 저는 나중에 이거 다 삭제할 겁니다. 핵심만 조금만 이제 토막해서 이제 여러분 되도록이면 시장 잘 알고 싶은 팀장이 바로 방송할 때 들어와 듣는 게 훨씬 나아요. 중간에 저는 다 이게 뭐 사람들이 이게 다 듣는 거 안 좋아하니까 저는 핵심만 그냥 추천주만 그냥 딱 올리고 시장 경제에 대해서 전혀 안 올립니다.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물론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유료현에서 제가 뭐 무료현도 뭐 괜찮아요. 뭐 의견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던가 하면은 제가 답장 드릴 수 있는 건 답장 드리도록 할게요. 분명한 거는 투자 경험 없는데 지금 욕심 부릴 때는 아닙니다. 투자 경험 없으시면은 시장 접근하는 것 좀 조심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그 뭡니까? 채권 평가 이익해서 보험주를 얘기해 드렸었는데, 요즘 보니 보험주가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원인을 찾아냈어요. 그게 PF더라고요. 지금 금융자산 중에서 보험사가 두 번째로 PF 규모가 크더라고요. 40몇 조인데, 이게 PF가 엄청나게 부실이 되어 있어. 지금 아직 표면 안 나타나서 그렇죠. 정부가 언제까지 이걸 막아줄 수 있는지 저도, 아무튼, 정부 말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를 믿어야 되지 정부 말 믿지 마세요. 정부 말 믿으면 바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위기는 다 정부가 조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이유가 좀 있어요. 이게 참고하면서 그래도 PF보다도 채권평가 이익이 크다 하면은 금융회사들 보험회사들은 주가는 오를 테고 상황을 한번 지켜봅시다. 어느 쪽으로 더 편중하는지. 분명한 것은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도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 내리면은 우리도 이제 뭐 이렇게 금리를 좀 조정할 가능성 확률이 높아졌죠. 그러니까 금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조정 시기가 들어가면은 그때는 이제 시장 경제가 엄청나게 안 좋다는 뜻이에요. 오른 것이 아니라. 아시겠죠? 방어를 해야 합니다. 방어를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